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아,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뼈라도 찾아갔어요, 뼈. 뼈라도 찾아갔어요, 뼈. 1,000만 원 준비해서, 예. 달러로 준비해서 먼저 300만 원을 송금을 하세요. 납치하자마자 돈은 이미 뜯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돌려보내주지 않았고요. 그러더니 2달 만에 이런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이번에는 시체값을 내놓으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전화를 받은 분이 또 있어요. 윤철환 씨인데요. 머리를 좀 식힐 겸 해서 필리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행 떠난 지 나흘 만에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떡하지? 오빠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내 방 서랍 열어보면 신용카드 있거든. 그거 스캔해서 오빠가 메일로 좀 보내줄래? 그 동생도 별 의심을 못했대요. 곧장 메일로 보내놓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론 연락이 안 됩니다. 뭐 처음에 해외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출국한 지 21일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순간 동생은 오빠한테 전화 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메일 보낸 바로 다음 날 오빠 신용카드로 대출이 됐어요. 3,500만 원이나. 이상하지요? 하여간 동생이 그래서 부랴부랴 영사관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분들 얘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행 패턴이 있더래요. 피해자 대부분이 여행지에서 도착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요? 글을 어디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 여행객들이 주로 가는 인터넷 카페. 내일 저 혼자서 시내 관광할 건데요. 어디가 괜찮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여기 잘 아는데 만나실래요?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여행을 같이 가자라든가 뭐 이제 좋은 데를 알고 있다라든가 이제 쪽지를 주고받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면 어디서 만나자. 그 약속 장소에 나가 보면 중년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나면 가까운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대요. 네, 여행 정보도 주고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근데 특이한 게요. 유독 가족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더래요. 결혼은 했냐, 아내는 무슨 일을 하냐, 부모님은 어디 사냐, 무슨 호구조사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 금세 형, 동생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간답니다. 자, 이렇게 노래방까지 다녀온 뒤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취한 틈에 납치? 아니요. 그냥 헤어져서 각자 숙소로 간답니다. 많이 마셨으니까 들어가서 쉬자고요. 대신 헤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일 나랑 같이 투어 갈래? 내가 잘 아는 사장님 있거든. 그분이 싸게 해주신대.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약속 시간에 나가보면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답니다. 승합차 기억나시죠?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던 문제의 승합차요. 운전석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투어 사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거야. 야, 인사해.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 남자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승합차에 올라타면 그 중년 남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그래? 잠시만. 나랑 친한 한국 유학생이 있는데 같이 가도 괜찮지?
그럼요. 여럿이 가야 더 재밌죠. 차가 멈추면 새로운 일행이 올라타는데요. 피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습니다.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앉는 거죠. 형사들이 범죄자 호송할 때처럼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가 목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무척 차갑습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칼이에요. 그 순간 중년 남자가 입을 엽니다. 야 임마, 넌 납치된 거야. 머리채를 잡아서 밑으로 확 눌러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개가 처박힌 채 한참을 달립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놈들이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낯선 집이에요. 자기들이 쓴 아지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냥 가정집이었대요. 가정집에서 갔더니 별로 가구도 없고 갔더니 이제 막 엄청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폭행이 시작돼요. 때로 달려들어서 발로 차고 밟고 인정사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 그럼 옷 벗어 다. 정신없이 옷을 벗고 나면 침대로 끌고 가서 쇠사슬로 손을 묶습니다. 그리곤 씩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네 몸값은 1억이야. 그 돈 어떻게 마련할지 잘 생각해봐. 계좌에 있는 현금이며 갖고 있던 주식 다 팔아서 넘기고 현금 서비스에 카드 대출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면 다짜고짜 휴대폰을 내밉니다. 야, 너네 누나한테 전화해. 전날 그 술 마실 때 호구조사했잖아요. 누구한테 나올 돈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족한테 해서 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라라든지 다양하게 접근해서 어쨌든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주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을 거를 다 얻어내고 이제 현지 여성을 이용해서 이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협박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을 먹이고 영상도 찍지 뭐 약물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걸 하지. 이렇게 되면 더 신고하기가 곤란해지죠. 그 다음 마지막 절차는 망고입니다. 필리핀이 그 말린 망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면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는데요. 출국 직전에 건망고 한 박스를 이렇게 내민답니다. 야, 네 여동생 예쁘더라. 서울 무슨 아파트 산댔지? 이거 전해줘. 내 선물이야. 협박식으로 뭐 그런 거죠. 뭐 여동생 예쁘더라라든지 뭐 가족 누구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부터 가족 정보, 뭐 주소 뭐 이게 다 남아 있으니까. 단서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건망고. 그런 지문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했는데 건망고 거기에 이제 쪽지문을 해서 지문이 조금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 지문이 남을까 봐 그렇게 닦고 막 조심하고 그랬는데 실수를 했네요. 네. 지문 조회 결과 놈들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다 합치면 사실 한 10명쯤 돼요. 10명쯤 돼요. 본인들 꿈도 나중에 리조트 만들고 실제 뭐 중간에 호텔도 알아보러 인수하려고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고 약간 회사처럼 움직였죠.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이들에게 납치된 사람이 확인된 것만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처음으로 수사기관도 전혀 접촉하지 않고 언론에도 전혀 접촉하지 않았던 분도 있었거든요. 더 많이 죽였을 거고 더 많이 납치했을 거고. 필리핀 교민 김 씨가 가장 먼저 검거가 됐고요. 얼마 후에 김성곤과 뚱이도 잡혔습니다. 문제는 넘버 원, 넘버 투예요. 최세용과 김종석이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어디로 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창규 기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넘버 투 김종석. 시장님이 한번 도와주시라. 어떤 거를 말씀입니까? 지금 풀지 못하는 것을 제가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한국에 있습니다. 네, 기자님이 단독으로 어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 단독으로요. 네, 기자님한테 연락 드린 부분도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예, 기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예. 지금 내용이 뭐예요? 요지인 즉슨 뭐냐?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돈 달라는 거죠. 돈 주면은 이제 철한 씨 시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건데 김종석은 내가 이 사람 시신을 이제 완전 꽂혀 있는 걸 아니까 얼마면 된대요? 한 장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자,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에이, 기자 월급 뻔한 거 아시잖아요. 밀고 당기기를 수차례 최종 합의된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70만 원. 기자 월급 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김 기자는 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 일이 참 이 사람 일이 안 되려면 안 되는 모양이지 은행원들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그날은 어떻게 이름이랑 정확히 적어줬는데 은행원이 이제 알파벳을 틀린 거예요. 이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경찰에 연락하고 뭘 하고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추적하는 거 아니냐. 돈 송금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끊어진 거. 그게 뭐 제일 좀 안타까웠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도주 중이던 김종석이 검거가 됐어요. 한국 경찰과 필리핀 경찰의 공조 끝에 사흘 전 김 씨가 검거됐습니다. 해외 도피 5년 4개월 만에 붙잡힌 최모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조사실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철원 씨의 행방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국 압송을 앞두고 있던 김 씨는 오늘 아침 필리핀 경찰청 유치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놈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모른다. 그 양반이 걔가 두목이다. 그러면 이제 다 알아서 처리했다. 우리는 조력만 해줬을 뿐이지 그게 뭐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전혀 저것들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홍석동 씨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뚱이의 감방 동기.
사람도 죽여서 뭐 묻었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예 내가 가서 시신을 이제 갈 일이 되면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도 그리고 어디 묻혔다 정확한 위치도 알고 그 편지를 이제 가족한테 보냈죠. 편지를 가족한테 보내서 여기 묻혀 있으니까 뭐 제보를 해라, 신고를 해라. 바로 이게 그 지도입니다. 잘 그려놨어요. 하늘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잘 해놨어요. 따이따이 SM몰. 상당히 세세하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건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네, 그릴 수도 없는 지도네. 그러네요. 여기가 집이고 네. 여기는 그냥 흙바닥이고 집이 지어져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해. 네.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한 주택에서 수사진이 거실 바닥을 뚫고 유골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찾았네. 현지 경찰 도움을 얻어 우리 경찰이 예전 최세용 일당 은신처였던 주택 바닥을 파고 들어가 찾아냈습니다. 뚱이가 말한 그대로 홍석동 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시신 한 구가 또 나와요. 바로 옆자리에서. 설마 우리 아들 그 생각했었죠. 두고가 있다라니까 속당이 같은 그거잖아요. 확인 결과 철한 씨가 아니었습니다. 철한 씨가 아니면 또 누굴까요?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돼 있던 분이더라고요. 그럼 뭐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국내로 송환되어 옵니다. 한전소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세용 씨. 해외로 도주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우리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리핀 납치 강도 최세용 일당 가운데 한 명인 김성곤이 지난 13일 필리핀에서 우리 측에 인도됐습니다. 철환 씨 부모님은 꼬박꼬박 재판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얘기가 나올까 봐. 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한 씨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놈들이 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시신도 못 찾았으니 살해됐다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거는 할 말은 많지만 이름이 다 나와야 됐거든. 전혀 안 나오니까 거기서 재판장에서 떠들면 바로 퇴장 아니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아들 이름조차 거명이 안 되니 전 부모 입장에선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어요. 정황상 봐도 정말 이놈들, 나쁜 놈들 짓이 뻔한데 모든 전 국민이 이 사람이 납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경찰들도 윤철한 씨가 납치돼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적거나 물증이나 이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윤철한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붕 떠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지옥 속에 사시는 거죠.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고 너무 알고는 있지만 서류로 증명이 안 되는. 재판 끝에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교민 김 씨는 28년, 뚱이는 22년이 선고됐습니다.